이번에는 첫 기획으로 지금 민주당 이재명 2기 지도부가 개혁 노선을 계속 가겠지만 동시에 또한 중도층을 또한 포섭하는 실용주의 전략도 함께 내걸고 있거든요. 과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이제 복잡한 생각들과 속내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는 취재를 좀 해왔습니다. 김시몬 기자가 취재를 좀 잘 해왔는데요. 제 사전 설명을 좀 제가 먼저 브리핑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언론은 우클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개혁 노선을 선명하게 걷되 다만 중도층까지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실용과 개혁을 서로 좋아하는, 조합시키는 그런 대선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30만 표 차이로 아깝게 졌거든요. 사실 그게 꼭 정의당의 어떤 표 분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지만 어쨌든 중도층을 끌어오는 것이 대권을 이제 준비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꼭 우클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 그런 고민으로 해석은 됩니다. 다만 어쨌든 당내에서는 대단히 좀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좀 정체성처럼 불리는 부동산 종합세, 종합부동산세 이것을 약간 좀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대표 선거 과정에서 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금융투자세 이건 도입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좀 시기를 좀 유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좀 밝히면서 민주당이 좀 정체성처럼 불렸던 어떤 부자 감세 절대 반대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당내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또 민주당의 반론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자, 우리 김시몬 기자. 일단 먼저 이 금융투자세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합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어떤 것인지 좀 일단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거 좀 취재를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 제대로 잘 모르세요. 이제 뉴스 기사만 보면서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하는데 일단은 금투세가 뭐길래 뭔지 조금이라도 알아야 그래도 이제 정치인분들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금투세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식과 같은 금융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소득세를 매기는 건데요. 근데 일단은 이 금투세를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폐지를 외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아직 뚜렷하게 정하진 못했지만 여야 합의해가지고 통과시킨 법안 그대로 해야 된다. 혹은 또 완화해야 된다, 유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금투세는요, 처음에는 이제 방금 자료 보셨듯이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41년 만에 폐지를 추진하겠다. 증권거래세를 라고 하면서 저기 보시면 선진국처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라는 이제 조세 원칙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리고 손실 봤을 때 저희가 좀 그렇거든요. 8만 원에 사도 5만 원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팔 때 또 거래세 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세를 대부분의 개미들이 한 75%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22년도부터 계속해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투세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일관성은 있는 거예요. 부자 감세. 그렇죠. 정책의 일관성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금투세 문제 민주당의 기조가 금투세 때문에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의아하죠.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론이 없는 거죠. 반대하는. 상속세도 일부 상속세 완화에 새롭게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이제 거기 한두 명 정도 이름이 올라가 있죠. 민주당 의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부동산도 많이 올랐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상속세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자들을
투자자들이 많이 이득을 보는 구조죠. 네. 예, 보통보다는. 네. 그런데 이제 상속세보다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가 더 민주당에서 지금 논란이 훨씬 예, 더 화제입니다. 네, 크죠. 한번 보죠. 금투세는 과연 네, 일단 좀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정확한 네.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김신문 기자? 네, 금투세는 사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년에 시행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이제 1년에 주식이나 여러 가지 뭐 채권, 펀드를 통해서 5천만 원 넘게 벌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고요. 네. 선진국들, 미국, 뭐 글로벌 스탠다드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 거 이제 그 주요 선진국들도 지금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정의 실현, 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리고 5년 동안 2억 5천만 원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면 사실은 네. 이 소득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예, 저런 것에까지도 이 세금을 면제해달라 이런 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네. 의견이 민주당의 전반적인 지지층사에서 그렇죠. 있었던 네. 네,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현재 2기 지도부는 약간은 조금 수정주의적 의도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일단 2월 공제 5년간 2,500만 원 이 사안에 대해서도 다 모르는데 마치 사람들은 뭐 100원만 벌어도 22원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2월 공제 5년간 2억 5천만 원이 어떤 뜻일까? 일단 예를 들면 김 탐사 씨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5천만 원 손실을 본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다가. 근데 올해 1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세금을 김 탐사 씨는 얼마를 내야 될까요?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강진구 기자님. 5천만 원 넘었으니까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까 저는 저 정답을 미리 봐서요. 아, 맞습니까? 5천만 원 넘었으니까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한번 눌러주시면. 영혼입니다. 네. 예, 그래요? 빵원입니다. 왜냐하면 2023년, 그러니까 5년과 공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에 5천만 원 손실 본 거랑 올해 5천만 원이랑 둘 다 공제가 돼서 24년도에는 세금을 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의 소득을 봐도, 그러니까 5년 동안 연 평균 5천만 원이라는 건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5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냐라는 걸 한번 봐야겠죠. 네, 보통 이 금투세를 낼 만한 사람들은 한 2%가 안 됩니다. 한 1.5% 되는데 1년에 일단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려면 10% 수익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5억 이상을 현금으로 주식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난 주식 좀 잘해. 난 돈 벌 자신이 있어. 뭐 이런 사람들은 20%의 수익률이라고 가정했을 때도 2억 5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야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2억 5천 정도 뭐 가지고 있겠다는 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일단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그 대상이 정말 네. 일반인이라기보다는 정말 좀 고수익의 소득을 네네. 투자 수익을 누린 사람들 아주 소수가 내는 그러니까 종부세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예, 맞아요. 광범위하게 많은 국민이 내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런 것 같네요. 한번 슬라이드를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주시면 일단 워렌 버핏의 연간 수익률이 평균 20%가 안 됩니다. 네. 주식 규제. 그리고 이제 1억으로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드머니가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평균 12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이 주식을. 네,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개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렇군요. 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맥락이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 탐사오다 보니까 우리 서초을인가요? 그 신동욱 국회의원이 플랜카드에 이제 1,400만 이 투자자들의 수건, 네. 금투세 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기만적이네요. 1,400만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금투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봐서는 뭐 14 저번에 추정하기로 한 15만 명 좀 안 되는 15만 걸로 명. 그 정도로. 저도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내서 저도 금투세 좀 내고 싶네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사실 많은 수익을 1,400만 국민이 누릴 수 있다면 사실 주식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원인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좀 증시가 폭락할 것이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또 이어지는데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민주당 최고위원의 입장도 좀 들어봤죠. 네. 네, 뭐라고 하던가요?
예, 이게 뭐 공식 인터뷰는 아니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네. 일단 민주당의 포인트는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를 원래 이제 부동산에 너무 투자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금투세는 사실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아무래도 걱정도 많고 우리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로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취약하지 않나 싶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금투세 유예를 금투세를 조금 뭐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유예를 좀 검토하는 쪽의 입장이 있는 민주당 최고위원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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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뭐 저런 의견도 사실 뭐 아주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세금 안 내다가 이제 와서 세금 내라 그러면 큰 손들, 왕개미라 그러죠. 슈퍼개미나 그 사람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만약 물론 알 수는 없지만 만약 네. 빠져나간다면 전체 주식시장 파이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이게 우려하는 부분이죠. 그런 개미들은 거기에 돈 빼면 그러면 어디에다 투자를 할까요? 글쎄요, 뭐 다른 나라들도 다 이제 사실 세금 내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식에 한번 이렇게 그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종목이 완전히 분리가 되더라고요. 부동산에 잘 안 넣어요, 돈. 그죠? 네. 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동산은 너무 이제 황금성이 떨어져가지고, 예. 그래서 또 정보 자체가 달라서 결국 거래세, 이 금투세 세금을 조금 올린다고 하더라도 돈을 뭐 이렇게 저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는 그런 일들은 뭐 크게 뭐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지나친 우려인 것 같고요. 예, 뭐 그리고 또 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이미 많이 물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빼기 힘든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김건희 씨하고 최은순 씨를 보더라도 최은순 씨는 줄곧 그냥 부동산이에요. 네. 예, 그리고 김건희 씨는 줄곧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투자 종목이 이게 다 분업화돼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주식 이쪽에 좀 과세를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주식시장에서 있는 큰 손들이 어디 가서 투자할 데가 없어요. 네네. 그분들은. 어쨌든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걱정이 많은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물어봤죠. 예. 민주당 또 다른 지도부급 의원에게 물어본 거죠. 네. 뭐라고 의견이 하던가요? 분분하다. 판단이 어렵다. 근데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시장에 영향이 좀 덜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점을 보완을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고민하는 큰 이유가 아무래도 정당이니까 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리고 과거 대선 0.7%의 원인이 분석을 해보면 조세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사정이 있다라는 걸 좀 알려줬습니다. 네. 저건 그 뒷부분은 정말 좀 솔직한 그렇죠. 의견이네요. 사실 뭐 정당은 집권이 일단 목표이기 때문에 저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저 분석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믿을 만한 기관에서 나온 분석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민주당의 이제 그 조세 관련된 보고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이제 뭐 완화라든지 유예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시행하는 걸 일단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이제 금투세를 시행에 이제 반대하거나 또 이제 유예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짝 얘기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게 금투세가 어쨌든 뭐 좋든 싫든 간에 그리고 이게 합리적인 뭐 성을 떠나 가지고 뭐든지 세금을 올린다고 얘기한다면 조세 저항이 있잖아요. 예, 과세한다는데 좋아하는 실제로 사람 금투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세금을 올린다라고 얘기하는 건 괜히 자기도 불리해질 것 같단 말이에요. 네. 내가 오늘은 못 벌었지만 내일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렇죠. 세금 물린다고? 막 이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실적인 고민은 어쨌든 이 금투세는 종부세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예. 네. 어쨌든 민주당이 이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이제 이 중도층을 이제 표심을 생각에 미칠 영향 이게 제일 큰 사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실제로 뭐 공제, 뭐 연말정산시 공제라든지 뭐 이제 원천징수나 이런 거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보완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망에서도 지금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게 금투세인데 금투세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망에서는 아주
민주당 지지 성향의 그 유권자들도 아주 반대가 심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민주당 지도부급 의원들과 그리고 약간의 그 정책위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 전현직 의장들 간에 약간의 좀 의견 차이가 좀 취재 과정에서 좀 보이더라고요. 네, 민주당의 맞습니다. 지도부급 의원들은 대체로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진성준 현 민주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저희가 김성환 전 정책위 의장을 모두 만나봤죠. 네, 맞습니다. 이 두 분들 어떻게 말을 하던가요? 네, 짧게 일단은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정책이 부자 감세는 아니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기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서 아마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이제 유임되기 어려울 것이다. 네. 다른 사람이 이제 정책위 의장을 맡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유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이견이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먼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직접 통화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한번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이미 시행되기로 한 정책인데 이거를 어쨌든 외연 확장이라고 기사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부자 감세 아니냐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좀 이제 당 정책위 의장이시니까 이제 꼭 한번 여쭤봐야겠다 해서 이제 연락드린 겁니다. 예. 예. 글쎄요, 최근에 워낙 또 주식세자들이 네. 막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으니까, 네네. 정치인들 또 정당은 또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어서, 예. 그렇습니다만, 운운해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또 이재명 2기 민주당 지도부가 꾸려졌는데 사실상 근데 이 지도부의 방향이라든지 당의 방향이 이런 것이냐라고 하면서 좀 실용주의가 맞냐 이런 취지도 많이 있어서요. 근데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들리고, 예. 이재명 대표가 중도 확장하려고 하고 대선을 염두에 두고 네. 노선 변화를 꾀한다 이렇게들 다 평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정무적 판단인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신 건지 이런 게 왜 지금 시점인지 이런 여러 가지가 조금 말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이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일단은 지도부가 새로 꾸려졌는데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런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언론으로서 그게 사실은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약간 그 전까지는 약간 좀 민생 회복 하는데 조금 세수도 없고 하는데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적을 해줘야겠다라는 부분에서 취재하게 됐습니다. 네. 예, 많이 지적해 주십시오. 그런 목소리가 너무 안 들려서 네. 저 같은 사람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진성준 의원의 아주 마지막 멘트가 아주 제일 네. 인상적입니다. 예. 진성준 의원이 지금 당내에서 사실 저런 좀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모양이죠. 좀. 최근 들어서 이제 분위기가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그렇지만 이제 조금 힘들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중요한 또 역할을 맡고 있는 전 정책위 의장이죠. 네. 김성환 의원도 그러나 사실 이 비슷한 취지로 진성준 비슷한 취지로도 예.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네. 또 새로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어떤 이제 이야기죠? 그리고 또 민주당 최대 의견 그룹의 이제 더미래 대표거든요. 그렇죠. 네, 금투세 도입을 가장 싫어할 세력이 작전 세력일 것이다라는 또 새로운 주장에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 부분 직접 만나셨죠? 네, 네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김성환 의원님 모시고 금투세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요즘 금융투자소득세가 계속해서 논란인데요. 과거에 유예가 됐었고 당시에 또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제 계셨었는데 요즘 금투세 논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전반적으로 짧게 얘기해 주시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제도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다만 몇 가지 걱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하되 혹시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도입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보완을 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소위 작전 세력이나 예. 뭐 테마주로 해서 뭘 네, 하는 네. 분들에 의해서 굉장히 뭐랄까 펀드멘털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경쟁력에 비해서 주식이 저평가되어 네, 있다.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투명성이 낮아서 그렇다. 네. 투명성을 높이려면 거래세 이제 주식을 사고 팔 때 이제 거래세에 네. 돈을 이제 뭐랄까 세금을 걷었는데 그러지 말고 금융 투자에 대해서 채권이나 증권이나 선물이나 이런 걸 모두 다 합산해서 통합해서. 돈을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내자. 네. 이렇게 하는 거여서 무슨 세금이 신설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여야가 다 합의해서 그런 취지로 만든 건데 최근에 국민의힘과 네. 일부 세력들이 네. 뭔가 금투세가 뭐 문제가 있는 제도처럼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네. 오해를 좀 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 사실 금투세가 들어오면 증시가 되게 폭락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금투세가 도입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과도하게 그런 위기설을 조장하고 있다고 네. 보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김건희와 그 엄마가 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해서 네네. 23억 원을 벌었다고 네. 검찰이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맞죠. 근데 만약에 그게 확인이 안 됐으면 네. 고스란히 그거를 다 세금도 안 내고 자기 이익으로 가져갔을 겁니다. 네, 근데 네. 만약에 금투세가 도입이 됐으면 그게 뭐 작전을 통해서든 뭐 통정 매매를 통해서든 그렇게 소득이 생겼으면 당연히 세금을. 국세청의 소득이 파악이 돼서 네. 세금을 냈을 겁니다. 근데 네. 이게 현재는 거래세 제도다 보니까 네. 소득을 얼마를 벌든 이제 연말에 일정한 주식 이하로 네. 줄여버리면 세금을 안 냅니다. 네네. 얼마 전에도 소위 그 최상병 그 특검 관련해서 해병대 그 카톡방에서 삼부토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있었죠. 그 무렵에 대통령 배우자들의 소위 이 행보와 삼보의 주가가 연동돼서 1,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갔다가 네. 다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작전 세력들이 현행 제도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야말로 뭐 작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만약에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그런 작전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냐? 네. 그거 하면 그런 작전 세력들이 그 치고받고 하면서 실제로 그 아주 소수의 개미들이 아니면 네. 다수의 개미분들은 대부분 다 손해를 봅니다. 대부분. 네. 테마주 쫓아갔다가 손해보고 어디 뭐 소문 듣고 쫓아갔다가 다 네. 작전 다 빼먹은 다음에 뒤늦게 가서 또 그렇죠. 손해보고 아주 일부를 제외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저는 소위 소위 작전 세력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금융투자 소득세는 이제 도입이 되는 게 맞을 텐데 예정대로 시행이 돼야 예. 된다. 네. 이제 다만 이제 몇 가지 우려 네. 실제로 대만처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혹은 주가가 전체적으로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데 네. 더 깊이 증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오해다 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네. 삼부토건의 소위 주가 전략 세력들이 어떻게 증시를 교란하고 있는지 예. 이거를 고려해 보면 저는 금융투자 소득세는 도입이 꼭 되는 필요하다.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 최근에 이재명 2기 민주당이 지도부가 이제 정해지면서 사실 뭐 시민들이라든지 당원들이 사실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민주당 행보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이런
최근에는 뭐 금투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상속세까지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약간 손보자는 취지이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하는 철학을 훼손할 상황은 아니고 특히 취득세와 다주택 종부세 누진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네. 그게 이제 철학입니다. 사실 저희가 무슨 타협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 네.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이제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약간 네. 불편한 제도를 우리가 조금 보완하는 뭐 이런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그 제도, 뭐 세금을 포함 세금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김성환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작용이 뭐 우려될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그 효과 면에서는 그 부작용을 훨씬 더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순기능이 있을 거다. 특히 이 시장을 교란해서 개미들에게 큰 피해를 늘 입히는 작전 세력을 오히려 이렇게 그 막을 수 굉장히, 있는 예, 그런 그 부분들은 것들, 아주 개미들을 오히려 보호하는 법안이 될 수도 굉장히 있다. 설득력 있는 예, 지적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 부분을 가지고 이제 또 경제 관련된 전문가 이제 여러 명한테 좀 전화를 해가지고 또 이제 의견을 교환하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변수인데 물론 뭐 그렇다고 작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작전을 해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 좀 부담이 있겠죠. 그리고 또 공직자 배우자라든지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또 그런 시세 차익을 올리다가 이제 단박에 이제 소득으로 잡히다 보니까 바로 걸린다. 네, 그리고 그런 국세청에서 딱 그 이 주식으로 그 돈을 번 사람들의 네. 그리고 또 명단이 다 파악이 되니까. 지금 금감원에 또 이복현 검사 출신이 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왠지 뭔가 요 부분에서 뭔가 이제 묘할 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재명 대표의 이미 공개된 책사 같은 분이잖아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의 생각이 사실 궁금해서 저희가 좀 접촉을 해봤죠. 네. 언론 보도로도 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뼛속까지 실용주의자라서 중산층 서민에 도움될 때 뭐라도 하는 분이다. 내가 이제 이번 뭐 금투세나 뭐 종부세 관련한 것에 대한 의견도 아마 이한주 원장이 중도층 서민을 오히려 이렇게 좀 돌보기 위해서 실용주의적 어떤 전략을 검토하는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좀 언론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우리 김시문 기자, 이한주 원장 직접 인터뷰를 하셨죠? 예, 직접 전화 여러 차례 해가지고 이제 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금투세를 뭐 폐지해야 된다, 뭐 유예해야 된다, 완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개미들의 불안감에도 많이 이제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하면서 네. 지금 정책을 진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부자 감세에 대한 의견을 또 물어봤더니 내가 민주연구원장으로 있는 한 그런 정책 기조는 없다.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한주 원장의 인터뷰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투세 관련돼서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고민들이 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아마 최근에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내부에서 그것과 같은 디베이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이나 당원분들이 물론 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뭐 금투세의 우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리고 경실련도 그렇고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이 서민정당이고 대중정당의 민주당의 정체성이 조금 부자 감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부자 감세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부자 감세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이제 금투세라고 하는 게 현행 제도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네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요. 그렇죠. 예. 세금을 안 내는데 네. 이제 다만 어떤 것들을 우려하냐면 두 가지 점을 우려되는데 하나는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세금 내면 어떻게 이런 네, 그렇죠. 예. 특이한 그런 표현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하나 있어요. 예, 자산 증식의 기회를 잃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죠. 예. 아니 자산 증식의 기회는 있는데 예, 좀 세금 자산 내는 게 증식을 모처럼 했을 때 세금 내는 거 예. 아깝잖아. 나 여태까지 못 벌었는데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또 좀 큰 얘기는요. 예.
이게 이제 부자들이 퍼뜨린 설이 하나 있어요. 네. 뭐냐 하면 금투세 시행을 하면 나 여기 안 할 거야. 딴 나라 가버릴 거야. 증시가 폭락할 것이다. 예. 그래 증시가 폭락하면 니네들도 다 깨져. 그러니까 개미들도 열심히 반대해야 돼. 이제 예. 이런 주장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그렇죠. 예. 대부분 돈을 잃었잖아. 딴 네.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네네. 다 돈을 잃었는데 더 잃으면 어떡해. 이제 그렇죠. 안 그게- 그래도 증시 안 좋은데 더 내려가면은 뭐 그게 현실적인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지금 증시가 우리가 이제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네네. 바닥에서 헤어나오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스스로. 어쨌든 한 5천만 원도 사실은 1년에 벌기 참 어려운 금액인데 일반인들. 그 5천만 원이 어쩌다 버는 건 문제인데 그 잃은 애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그쵸. 그리고 5천만 원이 손실도 되고. 이게 5년간 그거- 이렇게 하잖아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예. 해가지고 평균 5천만 원이 넘었을 때 예,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과세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어떤 분들은 그것도 사실 주변에 그럴 만한 많지 사람 않다. 없어요. 예, 많지 않은데 지금 그럴 만한 사람 없어요. 1억으로 올리겠다는 거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거 또 한 번 유예되면 폐기된다 이런 법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당이랑 지금 국민의힘이랑 짝짝꿍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짝짝꿍 아니고요. 예. 짝짝꿍이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네. 그 손실을 본 젊은 투자자들 네. 이분들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손실을 본 2040들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의 아우성을 잘 못 떨치겠어요, 솔직히. 아, 네. 그게 귀에 크게 들려가지고 네. 돈도 못 벌었는데 마음이라도 좀 편안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랬는데 또 한편 돌아서 생각하면 네. 주식시장에서 돈을 아주 많이 번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정책 기조나 이런 게 전혀 안 그런 방향 아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민주원권장으로 있는 한 예, 그렇죠. 그런 걸 쉽게 바꾸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렇죠. 네, 뭐 열심히 알아보시는데 네. 민주당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증시가 폭락할 것이다.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짧게 정리하자면 저는 그거는 비가 오면 홍수 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비가 오면 오는 거지 홍수가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네, 날 수도 있지만 예, 그렇죠. 비 오는 거 보고 홍수 날 거야. 그러니까 네, 네. 금투세 만들면 다 떠나가지고 박살 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는 그야말로 진짜 기우지. 아, 네. 예, 기우지. 그리고 그거는 프레임이고. 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의 인터뷰를 이렇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취재한 언론은 좀 저희가 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네요. 굉장히 솔직하고 네. 좀 약간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인 고민을 금투세 도입에 따른 일반 투자자들의 우려 네. 그리고 그런 부작용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네. 그래도 부자 감사에 대한 기조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점을 또 명확히 하고 네. 있어요. 예. 여러 가지 현실적 고민이 좀 와닿는 측면도 좀 느껴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책적인 사이드에서는 일단 뭐 금투세는 논란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원칙에. 근데 네. 결국 이게 정무적인 판단, 네. 금투세가 결국 그 중도 확장에 미칠 영향이나 이런 점에서 정치 공학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이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한다는 게 사실 모험이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냥 하지 마라. 그냥 욕 먹으니까 그냥 하지 말고 유예한 다음에 정권 잡고 해라. 네. 이런 얘기도 이제 그런 들려옵니다. 얘기가 좀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아까 좀 이한주 연구원장이 솔직히 그런 얘기가 좀 크게 들린다. 예, 이게 현실적인 고민인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재명 대표와 최근에 좀 대화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눈 의원을 한 명 접촉을 좀 했습니다. 비슷한 의견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이거를 좀 개편하는 거는 이거는 집 없는 사람들 이 서민들에게는 표의 위반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현행 유지하는 게 맞다고 자기 자신은 계속 조언을 하고 있대요. 다만 이제 금투세를 이제 폐지가 아니고 좀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향적으로 본인도 좀 귀를 열고 보고 있다고는 설명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이제 지지 기반이 화이트 칼라 고학력층이 실제로 많거든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약간 조금 그죠? 조금 저소득층이 오히려 더 많아요, 사실. 주부, 뭐 무직.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 기반이 오히려 화이트 칼라 고학력층이고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중산층들이 대부분인데 이 부동산은 이제 불로소득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수익금 매기는 건 당연하다고도 여기지만 증시 쪽은 좀 들여다 봤더니 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동산세에 비해서 부동산 그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이 현재의 보장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세수요가 더 크지 않은 이런 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 민주당이 이 금투세에 너무 감정이입을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자신은 조금 그런 쪽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설명은 이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뭐냐면 금투세 도입은 필요한데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해 보이는데 다만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 중산층 화이트 칼라에게 이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합의 기간을 민주당이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리드하듯이 민주당의 지지층들을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동의해 주세요라고 리드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더 다시 한번 설명하는 정서적인 합의 기간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자신은 폐지는 당연히 안 되고 유예 기간이 좀 필요한 것 쪽으로 조금 이제 좀 방향 전환을 좀 정수적 했다. 합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솔직한 의견을 좀 피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이한주 연구원장의 표현하고. 자, 다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일단은 뭐 정권을 이제 되찾아오는 것이 지상한 과제가 최대의 과제가 되어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괜히 금투세 때문에 괜히 지지층들의 또 괜히 또 이렇게 고민을 더 안겨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다만 어쨌든 민주당이 뭐 이렇게 한 방향으로 뭐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이번 달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결정할 것 같죠? 김시문 기자 어떻습니까? 이달 24일 날 이제 첫 정책 토론 디베이트가 열리는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각자 다른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이제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제 토론으로 끝장 토론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래서 사실은 이제 수기 민주주의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연하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금투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불안감을 가지고 그냥 여론조사에 응답해 버리잖아요. 그건 진정한 민심의 반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 최소한 우리 뉴탐사 정도의 금투세 제대로 알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여론 보도들이 많아져서 전반적으로 그 금투세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인식의 저변이 확실히 제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두 가지 예전 사례를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닌데 혹시 금융실명제 세대시죠? 그렇죠. 그때도 뭐 비슷한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그때도 완전히 우리 증시 참여용으로 다 넣어놨던 거 이제 실명되면은 사람들이 다 빼간다. 뭐 이래가지고 증시가 망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그렇죠. 상당히 잘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때 그 사회부 기자로 이제 사실은 금융실명제 도입할 때 그 선배들이 이제 그 은행권에 가가지고 뭐 돈 빼고 이런 거 좀 스케치 해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거의 없었어요 그런 거. 그거 없어가지고 그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왜 그게 없냐고 막 제가 거꾸로 결국은 금융실명제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잘 정착이 됐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 도입할 때 얼마나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종부세 거쳐서 지방 재정에 잘 쓰이고 있다는 점. 그런데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일단은 집권하고 난 뒤에 이제 도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죠.
자, 민주당에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이 문제가 결정될 것인데 저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민주당 내에 솔직한 견해들을 우리 시민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면서 토론이 더 풍부해지도록 도우려는 의도로 저희가 심층 취재를 했고요. 자, 역시 또 국회에서 중요한 의견 그룹이 중에 하나죠. 조국혁신당의 의견도 좀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예,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차규근 의원이 이제 좀 보완하고 이제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고요. 이것 또한 이제 저희 그 대변인과 제가 소통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확인해 보시죠. 네. 속세 관련해 가지고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조국혁신당은 그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뭐 어느 언론에서는 뭐 그냥 외연 확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또 누구는 그냥 부자 감세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를 더 시기를 유예하자, 네, 조건을 완화하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조국혁신당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해요.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예. 겁니다. 그럼 금투세가 시행되면 증시가 폭락될 것이다. 혹은 뭐 금투세를 완화해야 된다. 그 금투세는 뭐 이렇게 외연 확장을 위한 뭐 무슨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조국혁신당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금투세가 예. 언제 여야 간의 의견을 좁혀서 예, 합의한 사안이죠.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그리고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예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해서 내년 1월에 시행하기로 돼 있어요. 네, 네.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증시와 관련된 세금 거래세를 낮췄죠. 네, 네. 응? 맞습니다. 그거는 금투세를 폐지하기 위해서 거래세는 낮춘 건데 네. 그거는 계속 낮추고 금투세는 또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하자? 그거는 좀 이상하죠.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가가 당연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국혁신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조국혁신당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선명한 원칙을 견지하는 건 사실 이런 게 뭐 사실 민주당의 이제 세빙선의 역할을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네. 근데 사실 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정치공학적인 차원에서 다음 대선이라도 사실 크게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불이익을 본다든지 이런 고민들은 없으니까. 거꾸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하고 아주 차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좋은 기회죠. 네. 자, 중요한 또 의견 그룹인 시민단체의 의견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참여연대가 대표적으로 좀 의견을 많이 계속 밝히고 있죠. 어떻습니까, 김수영 기자? 네, 일단 제가 뭐 세 군데 뭐 경제 사회 뭐 이런 시민사회들을 이제 접촉을 해봤는데요. 일단 나라살림 연구소에도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건 좀 근거가 없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평론가들이나 경제 평론가들도 일단 뭐 대만이랑 비교하는 것도 대만이 그때 이제 주가가 한 10배 이상 뭐 1년인가 뭐 이렇게 너무 투기가 심하니까 그 시기랑 비교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일단 과세 원칙 조세 그리고 세수도 부족한데 뭐 당장은 이익이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들 이제 짚어줬고요. 그리고 참여연대에서도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참여연대에서도 이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이재명 이 당시에는 당대표 선거 중이었으니까요. 이렇게 금투세 1% 슈퍼개미에 부과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깐부처럼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라. 뭐 이렇게. 1% 정도만 내는 그런 한 1.5%니까요. 예, 1% 맞죠. 알겠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그 관계자와 인터뷰하셨죠? 예, 그것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금투세 관련해서 좀 되게 유예나 이런 네네. 입장을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네. 이런 모양새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 이전에 이제 대표
당선되기 전부터도 계속 비판을 해왔었고, 네네네. 그리고 사실 뭐 금특세 부분은 네. 이미 지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사실 통과된 법안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사실 이거를 또 다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네. 뭔가 정책의 내용이나 정말 이게 민생 문제나 이런 거보다는 네. 좀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예. 고려한 판단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100만 원 이상 소득 올리면은 뭐 이제 공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이제 뭐 조금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제 부분 같은 경우는 예. 사실 구체적으로 요 금융소득이 잡히면 네.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는 아니라서 네네. 이제 그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차원인 거잖아요. 아, 네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보완 입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뭐 손실공제도 더 뭐 확대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를 해볼 만한데,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실 그런 보완 입법보다는 아예 유예라든지, 네. 뭐 좀 아예 이 시행 자체를 좀 가로막는 듯한 그런 부분은 문제적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그런 부분은 뭐 나름대로 예, 저희도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또 한 번 유예됐을 때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되겠냐. 아, 네. 그때 가서 또 그러면 또 뭐 대선이나 다른 일정도 있는데 이게 과연 사실 정착이 지금은 가능하겠냐. 예, 지금은 이런 선거가 지적인 없는 거죠. 어쨌든 그 지금 감세가 여러 번 반복돼가지고 지금 그렇죠.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갖고 이런 감세안을 논의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년에도 감세 규모, 지금 올해도 뭐 세수 결손 얘기 벌써 네네. 여러 차례 나왔고,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개별적인 사안으로 뭐 말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얘기해볼 만한 여지는 분명히 있긴 한데, 전반적인 기조가 민주당과 정부 여당의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22년 그 세법 개정할 때 네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을 민주당이 합의해서 통과된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좀 부자 감세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네. 모양새로 보이거든요. 네네. 네, 가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정책 뭐 이게 금융특세 도입의 원칙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에는 사실은 뭐 공감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또 표를 생각해야 되는 또 이 정치인들 네. 입장에서는 역시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입장이 좀 이해가 좀 됩니다. 네. 다만 어쨌든 수기 과정을 거쳐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또 민주당 다운 또 좋은 어떤 질적으로 풍부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희 정치뉴탐사에서 상당히 깊이 특히 다른 어떤 언론도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에게 이렇게 대놓고 직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본 건 저희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토론이 좀 더 풍부하게 질적으로 되는데 큰 도움이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신문 기자, 마지막으로 좀 취재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든 생각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노동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는 아까워하면서도 네. 이제 자본가들이 자본이 많은데 자본을 통해서 소득 버는 거에 대해서는 네. 너무 관대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좀 이제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보완해야 될 거는 보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논의를 거치고 민주당에서도 회의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좀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총평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처럼 너무 막 악마하면서 그런 식으로 막 어떤 특정 법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민주당은 이렇게 차분하게 질서 있게 여러 그 논의들을 수렴해 가면서 그 법안을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여야가 또 합의한 사안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미 시행하기로 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이제 저희 저희 디자이너님도 이 법이 없는 줄 알더라고요.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 줄 알더라고요. 잘 모르던데. 국민의힘은 그런 면에서는 정말 국민에게 이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 정말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예, 자기들이 발의하고 합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을 지금 이런 상황에
내몰리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예. 네.